그리스가 잠시 주춤하니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또 들썩거립니다. 그 유로존 문제 끝이 없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다만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의 순매수 그리고 하방 경직성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김현봉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국제유가 하락입니다. 스페인 우려감 등으로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나며 WTI 기준 국제유가가 0.9% 하락했습니다. 금 가격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전망치 하향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화학주 나흘 연속 반등 시도입니다. 화학주가 나흘 연속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도 쌍끌이 흐름이 어제까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그동안에 계속 상향 일변도로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몇몇 증권사가 2분기 실적이 다소 예상치에는 못 미칠 것이다.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하락했고 또 계절적인 요인도 좀 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소폭이긴 하지만 좀 하향 조정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현봉 연구원께서는 이런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2분기 영업이익이 당초에,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한 7조 원대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6조 5천억 정도 하향을 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부분 실적 부진인데요. 모바일 디램 쪽이 전분기 대비했을 때 가격의 상승이 5%에 그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가 조금 큰 낸드 플래시 메모리한 쪽 반도체 쪽에 하락이 지속되면서 좀 약세 부진이 좀 주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스마트폰 부분 쪽의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20% 증가를 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향에 대한 우려가 조금 지금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일단 삼성 그룹 주 예상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전일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PER 밴드가 한 8.4배 수준 되고요. 기타 삼성전기는 20배, SDI는 11배, 삼성테크는 22배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목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PER 밴드가 8배 수준입니다. 상대적인 상대적인 구매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단 현대차 그룹이 7, 8배니까 매력적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8배인데 여러분들 지금 납폭과대주, 이따 화학주도 좀 코멘트를 듣겠지만, 업황 개선이 월, 분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럼 다른 업종을 찾아야 될 텐데, 지금 대안주는요, 일단 밸류에이션, 일단 컨센서스지만, 삼성전자가 PBR 8배라는 얘기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3분기, 일단 갤럭시 S3가 지금 현재 흥행을 일으키고 있는데, 3분기는 일단 7조 6천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 일단 반도체 가격이 좀 반등으로 돌아서는, 일단 가정 하향이긴 한데, 일단 실적이 하향 우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ER 밴드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보다는 오히려 3분기 실적을 기대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PER 8배를 말씀하셨는데, 그 PER 8배라는 것이 하향 조정된 이익을 기준으로 좀 추정한 거죠? 네, 맞습니다. PER 8배. 역시 실적 자체가 하향 조정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증권사들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현재 주가보다는 상당히 좀 높은 가격입니다. 그런 면도 고려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최근 화학주 움직임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수급상으로도 오늘은 어떻게 끝나 모르겠지만 어제까지 사흘 연속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좀 나오는 이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부문별로 봐도 태양광주 여러 가지 재료들 나오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원전을 거의 다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광주 아무래도 육성을 해야 되고, 보조금 얘기 나오면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태양광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최근 움직임 보면은 화학주라든지 정유주 이쪽도 이전하고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께서는 화학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OCI부터 다시 한번 워낙 특징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장기적으로는 매수 의견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것이 정말 말이 장기적이죠. 6개월에 될지 1년에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6개월 내지 1년 후에 보면 지금 가격보다는 위에가 있을 것이고요.
폴리실리콘의 수급도 상당히 개선됐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분명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거는 OCI 같은 경우 작년 한 해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제일 많이 주가가 떨어지고 많이 손해난 주식이기 때문에 개인도 마찬가지, 기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매물벽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한두 달 정도 봐갖고는 답은 잘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더라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뭐 일본의 보조금이라든가 정책 지원, 뭐 독일도 있다, 뭐 어디도 있다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의 출발점 폴리실리콘의 가격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는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석유화학이 되겠는데요. 석유화학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누구라도요. 뭐냐면 낙폭과대에 수많은 대형 주군이 있지만은요. 시가총이 큰 것 중에 제일 많이 낙폭과대가 된 것이 분명히 석유화학인 것은 분명한데 그것도 단기간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반등폭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낙폭과대의 주임에 맞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다시피 업황은 회복된다는 얘기들은 꾸준히 하는 종목군이고요. 중국 갖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이번에 증권사에서는 매달 이제 뭐 거의 매일 똑같이 예상 실적들을 발표하고 그러는데요. 한 달 전 대비 오히려 지금 실적이 떨어진 종목군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화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익의 모멘텀이 아직 얘기할 건덕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앞서 김영봉 연구원 얘기하셨지만 저도 뭐 100% 동의합니다. 이익의 모멘텀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대표적인 것이 화학업종이고요. 그렇다고 저평가냐, 삼성전자나 현대차보다 평가가 싸냐, PR이 낮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학주는 석유화학 전반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석유화학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을 굳이 꼽자면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요. 2차 전지 다 좋지만 지금은 장밋빛이 약간 퇴색되어 있기 때문에요. LG화학보다는 호남 석유화학이 그나마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전해드립니다. 화학업종 낙폭으로만 보면은 뭐 상당히 크죠. 그리고 뭐 다른 소재점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뭐 시세가 길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문제는 실적인데 실적에 대한 확신이 약화되는 점 이런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접근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긴 기간, 장기간으로 접근하는 방법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 좀 한계점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스페인 국채금리 7%대입니다. 그리스가 주춤해지니까 뭐 스페인 국채금리 7%대로 다시 올라갔고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탈리아 국채 10년물짜리 금리는 또 6%대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뭐 유럽 증시도 좀 부진했고 미국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양상이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리스 관련해서도 뭐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좀 나오고 많이 좀 뒤숭숭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현봉 연구원께서 유로존 관련 내용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뭐 탁구공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같고요. 다만 그리스 2차 총선이 신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일시적 호재인데 그냥 환자로 보게 되면 일단은 수술 결과는 좋았는데 뭐 퇴원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뭐 구성이라든지 정부 구성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주목한 점이 스페인 국채 금리가 7.2% 그러니까 유로존 출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점입니다. 뭐 같이 봐야 될 게 CDS 프리미엄인데 스페인의 CDS 프리미엄이 3.5% 급등한 621포인트가 나왔고요. 그 전염 효과로 이탈리아도 이번에 1% 이상 증가해서 552포인트 그러니까 좀 연준 최고치에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재정 우려는 지속되는 부분인데 근데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증시 특성상 일단 선반영되어 가고 있다는 측면인 것 같고요. 다만 이 유럽중앙은행에서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일단은 유동성 차원의 긴급 지원이지 국가의 구제금융의 지원은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ECB의 역할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 그다음에
은행의 유동성 지원 부분인데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스페인이 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뭐 구제금융을 받는다면 증시 입장에서는 좀 악재 해소 측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이지만요. 그렇다고 좋아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전주 일단 매크로 지표 자체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브리스 국가들에도 GDP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서 일단 리세션 우려는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겠고. 다만 오늘부터 내일 개최되는 미 FOMC 회의가 좀 단기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예전과 같이 장기채 매수하고 단기채 매도하는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도면은 시장에서 그렇게 좀 기대치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진행형이니까 뭐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조금 지수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유럽 쪽에서 유로본드를 발행하거나 이래야 되지 아니면 지금 다 합병증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일단은 뭐 수술 결과는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뭐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 통원 치료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좀 제한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스페인 국채금리 10년 물짜리 7%대 올라온 게 어제가 처음이 아니었고 지난주에도 올라왔었는데 이상하리만큼 시장에서는 큰 동요가 없습니다.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지만 반대로 7%대가 정말 고착화될 경우에는 언젠간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점. 그래서 상당히 유로존 문제는 계속 부담을 안고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의외로 주택 지표가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경기, 서베이 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택 관련 심리가 좋아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일단 뭐 미국 현재 상황은 연준회의 결과에 계속 관심들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학년 위원께서 미국 상황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말씀하신 대로요. 주택 관련 지표가 모처럼 좀 좋게 나왔는데요. 실제로 보면 최근 들어서 그나마 버팀목이 있다는 것은 주택 관련입니다. 가격에 좀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는 점, 그리고 지난주였나요? 모기지 신청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습니다. 다만 지난주까지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요. 주택 관련 주식으로 대표적인 것이 항상 코멘트가 나오는 것이 톨브라더스인데요. 주가 안 좋았는데요. 오늘은 그나마 톨브라더스가 2.7%나 오르면서 여타 주택 건설 관련 건설주들을 좀 상승을 견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 관련해서는 미국 투자자들이 약간은 신뢰를 갖는 것으로 봅니다. 다른 경제 지표와 달리요. 한편 그 미국에서 보는 유럽에 대한 시각을 잠시 더 전해드리면 결국 이거죠. 유럽에 대한 의구심은 지속되고 있다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시 다른 분들의 코멘트를 드렸지만 에건 존스 같은 경우에서는 또다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스 총선 결과로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요.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또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의 입장은 똑같이 했습니다. 1년 내지 2년 정도 사이에요. 그리스가 결국 유로존에서 탈퇴할 확률이 50에서 75% 정도 된다라는 것. 한 2주일 전에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보면 그냥 그리스 문제는 거의 천재 진행형이라고 여전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지금 오늘 주가가 그렇게 크게 혼조권에 보였던 것은 FOMC 회의를 앞두고요. 새로운 액션, 새로운 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심리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저는 크다고 보는데요.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딱 이겁니다. 김원봉 연구도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별로 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FOMC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최소한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좀 언급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효과 정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FOMC 연준에서 최소한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강력한 뉘앙스를 줄 수 있다. 이런 것에라도 지금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조차도 안 나오면요, 주가는 다시 냉각 기류를 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로존 관련 최근의 상황을 좀 되짚어 보면은 스페인에서 구제금융 시청했을 때 단 하루 동안에는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였다가 그 다음날 바로 악재로 돌변하는 이런 흐름이었고요. 그리스 총선 결과도 사실 아시아 증시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문제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또 영향이 제한되는, 어찌 보면 유럽 쪽에서는 뉴스가 나와도 하루를 못 넘기는 이런 흐름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미국 쪽에서의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준회의에서 립 서비스라도 어떤 좀 언급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보합권 공방입니다. 지금은 코스피 낙폭이 다소는 좀 커졌습니다. 6포인트 정도로 밀렸는데 사실 오늘 뭐 유럽 증시, 미국 증시 흐름 보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제 예상과는 틀리게 주식을 매수를 그것도 상당히 큰 규모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학년 위원께서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봐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요.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수급도 간단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투신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주식형 펀드가 최근 6일 중에 4일 동안 돈이 빠졌습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800 처음에 빠지기 시작할 때 시대가 1830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분들 얘기가 나왔겠지만 오히려 이런 추세라면 1900 넘어가면 또 돈이 많이 빠져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1900 근처 가니까 지금 돈이 또 좀 슬슬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연기금은 당국에서 여러 번 김석동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전혀 안 한 것 없이요. 적극적인 매매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시장은요 반등이 계속될지 다시 하락 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불행한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외국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으로 다시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어찌 보면 시장 대응은 너무나 편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러니 같은 표현이 되겠지만은요. 외국인이 시장의 중심에 서고 외국인이 사거나 팔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거나 올라간다라면요. 특히 만약 올라가는 시장이 온다 그러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는 주식을 살 수밖에 없고요.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아는 한은 주식 판단의 척도가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상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군이 있고요. 예상 실적이 떨어지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많이 뭐 얘기 여기저기 하지만 증권사의 실적을 종합해 보면 항공주, 운송, 해운, 통신, 에너지, 철강, 화학, 유통 이런 것들을 한 달 전 대비 오히려 이익의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IT, 하드웨어가 되겠죠. 소프트웨어, 자동차, 그리고 건설 일부가 이익이 오히려 좀 늘어나는 종목군에 있습니다. 선택은 명확합니다. 이익이 늘어나는 쪽에 가서 붙으셔야 됩니다. 일단 뭐 오늘 흐름 놓고 보면은 외국인이 주식을 사줘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외국인 이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답답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수급 상황엔 제한적인 건 틀림없고 뭐 이익에 맞춰서 뭐 접근하는 전략, 뭐 그건 뭐 불가피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겠지만 어쨌든 뭐 안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흐름만 보면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좀 길게 봐서 접근해 볼 만한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나 아니면 종목이 있는지 김연봉 연구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전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역시나 현대차그룹과 삼성전자그룹 쪽으로 좀 압축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뭐 매번 얘기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그쪽으로 좀 압축을 하시고요. 어닝 시즌에 대비했을 때는요. 전주에 좀 스모캡으로 두 종목을 얘기했는데 일단 관심 있는 테마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 월렛 모바일 결제 사업 진출입니다. 이 삼성그룹 내 신수종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 시장에서는 조금 소외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이 이 신수종 사업의 일환으로 삼성 월렛 모바일 서비스를 이르면 다음 달 7월 달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갤럭시 S3에 NFC, 그러니까 근거리 무선 통신을 탑재한 원래 구축 서비스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은행권에서 차세대 모바일 전자지갑, 이게 가칭인데 뱅크머니 상용화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결제 관련주들이 뭐 KG 이니시스라든지 다날, 코나이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될 텐데 이 중에서 조금 한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 바로 한국사이버 결제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전자결제 대행업체고요. 삼성전자의 전략적인 파트너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TFT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삼성 올레 카드 외에 벤 사업 제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또 한국사이버결제가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결제 시스템을 출시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쪽 모바일 결제 관련주들은 다른 테마와 다르게 실적도 되고요. 수급도 좀 우호적이고 또 삼성 쪽 신수종 사업이니까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좀 관심을 보시고요. 실적은 어제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컨센서스 보니까 한 99억, 10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PER 밴드는 10배 수준인데 일단 이쪽 모바일 결제 사업의 성장성이 좀 고성장이라는 측면에서 PER 밴드를 15배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좀 더 50% 이상 좀 줄 수 있는 프리미엄 요소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사조산업입니다. 일정이 좀 임박한 종목인데 사조시푸드를 65% 보유하고 있습니다. 6월 29일 날에 상장 예정인데 사조산업이 가지고 있는 잠부가액이 6,560원이에요. 근데 공모가액 결정이 좀 중요할 텐데 이번에 1,600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었고 실적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상장 전까지는 지분가치액이 부과 예정이고요. 일단 시가총액에 사조산업이 한 45에서 50% 차지할 것 같고요. 실적이 개선되고 이 공모가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SBI 모기지 이후에 3개월 만에 처음이고 상장 이후에 조금 출회된 보유예수 물량이 없다는 측면에서 좀 단기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수목회 쪽으로 두 종목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오늘 삼민의 전략에서는 결론이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역시 낙폭보다는 실적을 봐라. 그래서 당연히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 그룹 당연히 관심을 그쪽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삼성그룹의 모바일 결제 사업 진출과 관련해서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사조 시푸드 상장과 관련해서 사조산업 이 두 종목 정도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